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어쨌든 마음 한구석에 작게나마 실제로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분께 받은 사연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동훈 선생님 사연 바로 읽어주세요. 저는 43세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동성 친구들은 다 주부라 연락이 끊어졌고 유부남인 이성 친구들과 말이 잘 통하여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들의 가정이 부럽지도 않고 질투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한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들에게 저는 오래된 친구이지만 이성이기에 그들이 직장에 있을 때만 연락하는 건 이상한 철칙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주말에 연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는 게 즐겁고 혼자 킥킥댑니다. 저는 약간 미친 것일까요? 혼자 지내면서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요? 드디어 그들을 질투하는 심리가 이상하게 투사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저는 변태가 되는 것일까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들도 크크 이러다가 나중엔 쉽고 답도 안 합니다. 직장 상사들에게도 보내버린 적도 있어서 저 스스로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그들을 다 남자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가 남자가 고파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일까요? 제 무의식이 너무 한심하고 없애버리고만 싶습니다. 저도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저는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던 사람이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불안하고 버거운데요. 그저 젊은 커플이나 부부들을 보면 다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인다, 좋겠다 이런 감정은 들지만 내가 그것이고 싶다는 생각은 그다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애를 해본 적은 있지만 결혼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거의 다 유부남의 애인 노릇이었어요. 뭐 나름 만족했고요. 차지하고 싶은 것 자체가 없었고 남자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제가 해달라는 거 그쪽이 해주고 그런 게 편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질렸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가고 그냥 그런 거였거든요. 상처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부적절한 관계였으니까 감당해야죠. 여튼 그런 것조차도 안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곤 거의 남자친구들과 술친구나 하며 보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을 하니 이성 친구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여 잘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진정한 이성 친구를 원하고 또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픈 심리일까요? 사실 전에 유부남들에게도 주말에 톡을 보내 차인 적도 몇 번 있어요. 끔찍하다면서. 그들이 당황하거나 괴로운 게 왜 저는 좋을까요? 괴로워하며 차이는 게 저는 왜 좋았을까요? 네, 사연 보내주신 거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신과 전문의 3인의 머리를 짜내서 도움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심리가 숨어있는 걸까요? 이분의 마음을 한번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대부분의 연애가 유부남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특징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부남의 애인 노릇이라는 게 사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분도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비틀린 관계로만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는 일종의 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좀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유부남과 관계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헤어지더라도 이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였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나름대로 좀 합리화를 하면서 좀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분이 어떤 마음에서 좀 이런 행동들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존감이 높은 분은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하고 상대방이 좀 당황하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당황을 하네? 라는 게 마치 내가 상대방을 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의도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데서 좀 약간 어떤 자존감을 좀 높이는 그런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네. 사실은 이런 게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보면은 사연에서 여러 번 본인의 마음을 속마음을 부정하는 듯한 말들이 자주 보여요. 그렇죠. 네, 가정이 부럽지도 않고 질투해 본 적도 없다 라고 했는데 또 이 밑에 가서는 드디어 그들을 질투하는 심리가 이상하게 투사된 걸까요? 뭐 이런 말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리고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던 사람이다 얘기도 하시는데 네. 사실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많이 보이고
보이고요. 불안이 되게 높아서 남들과 같이 있는 걸 힘들어하는 걸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좀 스스로 잘못 해석해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만약에 바라는데 바랬을 때 되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또 좌절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애초에 바라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올 좌절을 미리 좀 차단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허경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식 레벨에서는 나는 혼자가 좋아, 이게 편해, 나는 이런 생활이 아주 즐거워. 저희가 사연에서는 빠졌지만 주말에 혼자가 되면 책 읽고 노래 듣고 술 먹고 잠자는 이 생활이 너무 즐겁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사실은 본심은 젊은 커플이나 부부들을 보면은 다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인다, 좋겠다, 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이제 이분의 본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보다는 나 이런 거 별로야 라고 좀 많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신이 없는 것과 추가적으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불안하고 버겁다.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타인들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결혼한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쉽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이라던가 다른 양육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결혼 생활 혹은 남녀 관계의 힘든 부분들을 많이 봐왔다던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좀 가정 폭력이라던가 학대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뭐 방임이라던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타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이 옆에만 있어도 이제 불안해지고 일정 거리 이상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고 애써 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는 딱 두는, 더 가까워질 수 없는 방법이 유부남과의 만남 같은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아무리 가까워져도 선은 있으니까. 정영 말이 되게 일리가 있고 또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떠오른 게 결국 이분이 유부남과의 만남을 또 반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믿음을 이렇게 뭐 만들어내기가 어렵겠다. 결국 뭐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나를 만나는 거 보니까 결국 믿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갑자기 연락하는 게 허경 선생님이 말한 이제 통제의 의미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저는 이분이 좀 공격성, 분노가 숨어있던 게 확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넌 나랑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너는 막상 가정은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에 이런 분노가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힘들어져 봐라 라고 공격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잖아요. 일종의 정신적 자해 같은 행동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좀 이분도 사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관계에서 더 불안을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힘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일시적으로 다시 힘들어지더라도 당황시키고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이제 불안 해소의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어쨌든 마음 한구석에 작게나마 실제로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 유부남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변에 있는 이분들하고도 혹시나 어떻게 좀 여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아주 마음 표면은 아니더라도 밑바닥에는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으로서는 자신이 경험해본 루트이기 때문에 당장 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장난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분명히 실제로 뭔가가 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깔려있는 시도, 어필의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두 분이 되게 좀 정신과 의사처럼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분의 나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불안해지는 미혼 남녀들의 심리를 솔직히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데 저는 경험상 지금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한 연령대인 40대 초중반 정도의 분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당연하게 미혼을 결정했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불안하다. 괜찮을까? 또 만나려 해도 이젠 정말 쉽지 않구나. 그렇죠. 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좀 어떤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좀 본인이 어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이방인 같다라고 좀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혼자가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 외로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축에 속해가고 그러면은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의 부모님 연세를 보면은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지금 부모님은 서로를 도와주고 내가 있으니까 도와드릴 사람이 있는데 만약 나는 그때 혼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필연적으로 좀 불안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불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제 마음과 지금 표현하시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뭐 안정된 관계, 그런 따뜻함, 이런 만남 이런 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밀어내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나이에 이런 불안을 가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그만하실 수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누구나 불안해질 수 있을 만한 시기고요. 그렇죠. 그런 시기에 불안해질 때 더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은, 누군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기존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시도를 약간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거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분한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불안해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일 것 같아요. 절대 이상하지 않고 쿨하지 못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면서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참 사연들을 보면 그 본인들이 답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이미 일정 부분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좀 실질적인 조언을 하나씩만 드려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그 동호회, 네, 어떤 소모임 좋을 것 이런 같아요. 거에 추천드렸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모임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예전처럼 어떤 비트린 관계가 아니라 좀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이 그래도 예전부터 계속 이런 연애들을 반복해 왔다는 건 이분의 이런 무의식적인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이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 가까워지는 게 많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래 오셨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다면은 저는 반려동물도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기른다. 강아지가 나를 세상에 그냥 유일한 존재로 대해주고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안정감이 생기고 강아지를 통해서 그런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 만나기 전 단계를 예행 연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미 뭐 있으실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기르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조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항상 기승전 상담이긴 한데요. 이 상담이라는 것도 결국엔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장기적이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대인관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상담에서는 이제 스스로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그냥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라는 경험이 또 이분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021년 첫 사연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 3명이 머리를 짜내서 한번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실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